안녕하세요. 캘리닥 내과의사 장지훈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알코올 사용장애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 건지는 제목만 봐도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냥 술 마시면 건강에 안 좋다 라고 알고 계신 것보다 왜 어떻게 안 좋은지를 알게 된다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논문은 NEJM에서 2025년 1월 15일에 최근에 출간된 리뷰 논문인데요. 제목은 알코올 사용 장애의 발견과 치료입니다. 최근 밝혀진 연구 결과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보통 알코올 관련 질병이라고 하면 의지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중 거의 절반은 사실 유전에서 비롯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에서도 여러 환경 요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끊거나 절제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 하나만으로는 쉽게 가능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어릴 적 혹은 청년 시절에 성폭행이라든지 군대 같은 집단에서 트라우마가 있었다면 알코올 사용장애에 더 위험합니다. 게임이나 도박, 다른 마약과 비슷하게 알코올도 도파민이나 뇌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신호들을 전달하는 다른 물질들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뇌의 보상작용, 이것을 활성화시킵니다. 간단히 말하면 알코올을 섭취하면 한정된 시간 동안 기분을 좋게 해줄 수 있는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용들은요, 사람의 판단 능력을 저하시키고 억제하는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마약처럼 이것의 반복적인 노출은 이 신경 전달 물질의 반응을 더디게 하기 때문에 같은 효과를 위해서 더 높은 도수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지금 나오는 이 증상들은 알코올 사용장애를 판단하는 데 쓰는 기준입니다.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본인이 몇 개나 해당되는가를 한번 세보세요. 이 11가지 증상 중에서 1년 동안 2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알코올 사용장애가 맞습니다. 특히 6개 이상이라면 아주 중증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술을 얼마나 마시느냐 보다 결과적으로 이런 증상들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알코올 사용장애, 이것을 판단할 땐 그렇다는 거고요. 그렇다고 또 얼마만큼의 알코올을 섭취하느냐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주종에 따라서, 그리고 같은 주종이라 하더라도 알코올 함유량이 또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잔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표준잔 하나에 알코올이 14g으로 정의를 하는데요. 주종은 상관이 없고요. 과음, 폭음을 분류하는데 나이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긴 해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과음이라고 하면 표준잔으로 남자는 하루에 한두 잔 이상, 여자는 반잔 이상을 과음이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표준잔으로 방금 계산한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흔히 마시는 술로 바꿔서 얘기하면 맥주로는 한두 잔 하면 500cc, 한 병이 그렇습니다. 소주는 360cc 한 병에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딱 그 정도고요. 양주는 위스키 샷잔으로 한 잔 반 정도가 그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양이 적죠. 그 이상 마신다면 이걸 과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코올은 심장, 뼈, 당뇨, 소화 기능에도 문제를 초래하지만 가장 눈에 띄고 빨리 알 수 있는 건 간입니다. 간이 나빠지죠. 간 수치가 올라간다고 많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간 수치가 올라갔다고 무조건 또 알코올 때문은 아니기 때문에 그 외의 원인이 어떤 것인지도 파악을 해봐야 합니다. 피검사에서 간 수치를 보는 것 말고도 이 알코올이 우리 몸에서 분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거를 피검사나 소변검사로 탐지를 해서 알코올 섭취 여부를 알 수 있는데요. 피로는, 그리고 소변으로도 12시간까지 알 수 있고요, 보통. 머리카락으로는 3개월까지도 알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범죄 과학수사에서나 이제 사용되긴 합니다. 알코올 사용장애는 여러 가지 동반 질환이 수반됩니다.
담배같이 몸에 해로운 다른 물질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이 아주 더블로 나빠지죠. 정신건강적으로도 어떤 반사회 인격장애라든지 ADHD 같은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체중, 고혈압, 여러가지 영양결핍, 인지기능장애, 그리고 뼈건강까지 해치게 됩니다. 심장, 신장, 폐, 간 전부 다 알코올과 관련된 질환이 따로 분류되어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경우가 많고요. 우리 몸에 좋지 않습니다. 일단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요, 면역 체계가 다운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방어선이 깨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몸 어디선가 문제가 되는 건 쉬운 일이겠죠. 알코올 성형장애의 치료는 간단합니다. 중단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장기간 과다하게 음주하던 사람이 음주를 중단하게 되었을 때 그때까지 이루어지던 알코올로 인한 어떤 뇌에서의 활동, 그게 중단하게 되니까 우리 몸이 심하게 그 후유증을 앓게 되는데 그거를 알코올 금단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 알코올 금단 증상은 보통 6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안절부절 못한다거나 미열이 날 수도 있고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혈압도 오르고요. 손을 떨기도 합니다. 하루가 지난 다음에는요, 환청이나 환각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2, 3일 안에는 발작이라든지 진전선만 같이 생명에 위협이 되는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주치의와 꼭 상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알코올 사용장애는 의지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절반이 유전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나머지 반인 환경을 바꿔줘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AA라고 불리는 알코올 중독자 치료 모임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정말 많이 있어요. 정신재활센터나 디톡스 센터에서도 그래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12단계 촉진 치료라고 각 단계마다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로 그 회복 과정을 도와주는 치료도 개발되어 있고 계속해서 연구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약물 치료도 존재하긴 합니다만 이것은 그 약들 자체가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간 수치 테스트 등 이제 여러 가지 주치의와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알코올 사용장애는 재발도 쉽게 하고 잘 고치기 힘든 신체적, 정신적 질병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문제를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이 어느 순간에 건강을 위협하고 인간관계나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이게 고치기가 참 어려운 장애인데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것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시다면 꼭 주치의의 도움을 비롯해서 주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